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돈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살펴봐야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화, 유튜브, SNS 등 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청년들은 또 어느 쪽에 빠져 있는지 또 어떤 걸 이제는 기피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세대 트렌드 2026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거고. 네, 매년 이맘때쯤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 오늘은 네.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짧은 콘텐츠, 숏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또 뭐 5시간 넘는 영상도 또 본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취향이에요? 이 Z세대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컨텐츠들이 정말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콘텐츠 정말 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컨텐츠를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길이를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길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가벼운 콘텐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분량이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게 가볍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Z세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친구랑 만나는 길에 어떤 버스에서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갑자기 또 알림이 뜨면 SNS에 또 답장을 하고 또 그러다가 가볍게 또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다가 다시 또 아까 보던 웹툰으로 또 돌아가고 또 그러다가 또 유튜브의 토크쇼 같은 거로 또 귀로 들으면서 다시 또 한번 그런 것들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AI한테 또 물어보는 정신없는데요? 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컨텐츠를 동시다발적으로 다소 병렬적으로 소비하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이런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이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벼운 그런 컨텐츠들의 홍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존의 어떤 컨텐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의 서사의 컨텐츠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어떤 배경 같은 그러니까 즉 틀어두고 안 봐도 되는 그냥 내가 듣기만 해도 상관없는 이런 영상 컨텐츠들도 있고요. 가령 뭐 밥 친구 컨텐츠라든지 대화형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처럼 오디오로 듣고만 있어도 괜찮은 컨텐츠나 내가 맥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은 컨텐츠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호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 쭉 집중하기보다는 네. 다른 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왔다 그렇죠. 갔다 할 수 있는 네. 이 좋게 말하면 멀티태스킹. 네. 정신없다는 거죠. 산만하다. 네. 근데 대학내일에서 이런 현상을 네. 리퀴드 콘텐츠라고 정의했어요. 네. 그 액체처럼 뭐 그렇죠.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리퀴드라는 게 이제 액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뜻인데 이런 어떤 딱딱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딱 필요한 시공간에서만 즐기는 컨텐츠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물 흐르듯 내 삶에 흘러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공간에 나의 어떤 일상의 여백을 채워주는 콘텐츠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혹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마가 뜰 때 이럴 때 이제 내 그 일상의 여백을 채워주는 컨텐츠를 리퀴드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봐야 하거나 몰입을 강요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자기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바로 이런 리퀴드 컨텐츠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네. 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과몰입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렇죠. 집중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 이유.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유튜브의 팟캐스트형 컨텐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팟캐스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태생이 오디오 컨텐츠였다가 영상 컨텐츠화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영상을 보면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내 시간에 맞게 듣다가 또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그런 형태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컨텐츠 유형이 바로 이 대화형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대화형 컨텐츠는 뭐 인터뷰랄지 토크쇼랄지 상황극처럼 아주 정제된 질문이나 짜고 치는 어떤 기획물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식의 어떤 흐름대로 맥락 없이 진행되는 일상형 대화 컨텐츠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라이브 방송 스타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시면은 맥락도 사실 좀 부족하고 깊이는 좀 떨어지지만 또 그게 장점이 되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시청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좀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의 어떤 정보 제공의 컨텐츠 같은 것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네. 예전에는 정리된 스크립트, 전문가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지식을 나누는 가령 예를 들어서 블랙홀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라고 했을 때는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를 과학자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영화 관계자가 갑자기 인터스텔라의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알고리즘 때문에 네. 내가 한번 선택했던 콘텐츠랑 비슷한 게 연관돼서 계속 뜨고 그렇기도 또 하죠. 그 짧은 네. 쇼폼으로도 뜨고 하니까 막 맞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재은님이 어른인 저도 대호님 영상 보고 나면 쇼츠에 너무 빠져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요즘에 볼 게 너무 많아요. 유유 이렇게. 정신 팔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일 못하는 게 이해돼요라고 또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게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콘텐츠가 필요할 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공기감 그때 라디오가 그 시초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요 지점에 있어서 KBS 라디오 관계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라디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멀티태스킹이 되는 컨텐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라디오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 내가 들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면 Z세대 분들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걸 다 라디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두지 않아도 네, 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왜 그 무슨 유튜브 채널 이름도 무슨 TV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네. 반대로 시각을 붙잡아두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모든 걸 라디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또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대화가 구성되어야 되는 건 또 기본이고 가령 대화의 속도나 말투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는 거 없이 내가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들을 수만 있으면 사실 모든 어떤 청각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 예능에서는 수다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원래 특정 주제 음악을 모아놓고 그냥 제가 듣는 어떤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 예능에서 미공개 수다를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또 이 런칭을 해가지고 영상은 아예 없고요. 오디오만 있는데 이런 사적인 대화들만 담은 그런 플레이리스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연진들이 더 옆에 있는 듯한 감각을 일깨운다라고 해서 Z세대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듯한 감각을 깨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만 오히려 들었을 때 그렇죠. 수다 플레이리스트라는 거. 야. 아무래도 이 라디오도 그렇지만 내가 혼자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 안에서 혼자 듣는다거나.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매체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디오가 훨씬 더 좀 소위 말하는 스킨십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빙고 맞습니다. 수다 네, 콘텐츠. 네, 네. 지금 듣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반대로 Z세대의 관심이 훅 떨어진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이 대표적으로 이 시공간이 굉장히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영화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한 1억 2천만 정도도 올해 방문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방문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 전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관객 1인당 극장 관객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관람객이나 매출은 그만 한 20%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도 사실 원래는 코로나 핑계를 댔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도 사실 극장을 찾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외국은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외국 영화관 산업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네. 한국은 Z세대는 유독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극장 관계자분들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공간은 원래 고정된 그렇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시간을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된다라거나 정해진 공간에서만 내가 그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도 내가 좀 지루한 부분들은 배속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1.5배로 들어야 네. 되는데 저 영화관에서는 1배속으로만 틀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정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특정 공간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손바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시간 맞춰서 네. 멀리까지 가서 네. 돈도 더 쓰고 이걸 왜 봐야 그렇죠. 되죠? 돈도 좀 있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엔 영화관 안에서 2시간을 못 견딘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참 시대계가 이렇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웹소설, 웹툰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외면받는다 하더라고요. 요것도 외면받는 이유가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건 내가 보고 싶을 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잖아 그쵸.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웹툰 역시도 22년도에 화양연화를 찍은 이후에 이 활동량이라든지 이용 시간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굉장히 그 대형 웹툰 회사를 제외한 어떤 중소 웹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너무 부진해서 철수하고 있는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잖아 그쵸.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회차의 길이는 짧을지 몰라도 전체 서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시리즈가 결말까지 나오는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다가 내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봤지? 라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 순간이 너무 귀찮아지면 흥미가 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한 이 시간을 들여서 서사의 끝까지 가야 되는 컨텐츠들은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챙겨보는 것도 힘들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네. 그 시리즈 몇 부작 그리고 네. 계속 이어지고 네. 이야기 끌고 네. 그리고 이거를 싫어한다. 어떤- 예전에는 기다림이었는데 예전에 기다리면 요즘에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리즈의 회차를 다 발매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발매. 이제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게요. 네. 예전에는 뭐 수목 드라마면 네. 수요일에 한 편, 목요일에 한 편, 또 그렇죠. 다음 주 기다리고 이게 네. 하나의 또 기다리는 재미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16부 OTT에서 한 번에 공개돼서 네. 내가 몰아보기 하고 싶으면 다 몰아보기 하고 그렇죠.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맞습니다. 되게 예전에 중요해요. 뭐 X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 만화 이 잡지 같은 거에서 그렇죠. 다음 주를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없는 거죠. 뭐 부록은 뭐가 네, 계속 네, 나올까 네, 막 이런 그런 거 거죠. 기다려야 네,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못 견딘다는 거네요.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시회가 있는데요. 최근 전시회요? 한국에서 20대 전시회 방문율이 매우 높아지다가 이제는 어느덧 주요 전시회 관람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게 2030 세대가 됐습니다. 또 책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잠깐 소개드렸던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모두 예매로 받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동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고요. 특히 2030 여성들이 이 인기를 추동했는데 다만 최근에 발표된 청년들의 어떤 독서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책을 좋아하는 것과 책에 관련된 굿즈나 컨텐츠를 좋아하는 거는 좀 구분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좋아서 책을 덩달아 좋아하게 되는 거는 뭐 꼭 나쁜 것만은 네. 아닙니다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네. 극장을 가는 거는 깊이 하는데 전시회 찾아가는 건 좋아한다고요? 아마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전시회 장벽이 높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전시회는 관람 시점이나 관람의 속도를 내가 조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연한 컨텐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같은 전시회 가더라도 요즘에는 각자 그냥 자기 속도로 관람을 하고 미술 작품을 관람을 하고 그리고 관람 후에 카페에서 만나서 너 무슨 수다 떨고. 굿즈 샀어? 어떤 작품이 좋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시회는 영화관과 비슷하잖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 속도로 관람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유연한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전시물만 집중적으로 볼 수도 그렇죠. 있고 빨리 걸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네. 책을 읽는 방식은 어때요? 책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책 감상법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써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내는 그런 형태의 관람법이 인기였다면 네. 요즘에는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환 독서라고 해서 책을 읽다가 친구에게 주는데 그 책을 읽은 부분에 메모나 혹은 밑줄이나 이런 것들을 쳐놔서 서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주는 일종의 교환 일기 같은 그거 걸 좋네요. 하는데 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문화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의 책이라는 컨텐츠를 두고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컨텐츠가 오프라인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맞습니다. 내가 네. 감명 깊게 읽은 문구 네.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정확합니다. 딱 네. 그런 거네요. 네. 또 그 책을 읽는 리액션을 네. 보는 유튜브 콘텐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을 그냥 그대로 영상을 담아서 공유를 하는 건데 한 크리에이터가 업로드한 이른바 소설 리액션 영상이 한 100만 회 정도 이렇게 담겼는데 줄거리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놀라는 장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좀 지루해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담아서 이런 감정과 이런 반응을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 영상을 보고 예전 책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역주행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를 들으면서 보면서 네. 리액션하는 거 네, 관련된 영상들은 많은데 네. 스포츠 관련된 거 리액션도 그렇고 소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리액션하라? 이런 것들도 누가 사실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맥락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리액션하는 부분만 계속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일상의 여백을 채워주는 일종의 액체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신기하네요. 소설에 대한 리액션. 줄거리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Z세대가 살아가는 이 콘텐츠의 특징 좀 정리 네. 좀 해주세요. 네,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했던 거 타인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사실 취향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예. 서로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하는 멀티태스킹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통제감.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각자 자기 속도와 자기 방식대로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속도를 좀 인정해주는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 주도하고 싶어 하고 네. 이것저것 동시에도 하고 싶어 하고 오늘 이제 Z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